예, 안녕하십니까. 맹주성입니다. 4.15 총선의 특징은 디지털 선거라는 거죠. 디지털 선거. 그렇다면은 증거라는 걸 우리가 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디지털 선거에서 증거가 투표지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디지털 선거일 것입니다. 디지털 선거,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전자 개표기 등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15 총선은 여러분들이 투표했던 이 투표의 절차는 이거는 형식적인 거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표하기 이전에 프로그램에 의거 전국 어디 당선 이게 다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뭐냐? 뭐 투표 개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프로그램에 의거 조작되어 있는 이 각 지역구의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통바꾸기를 한다든가 가짜 투표지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에서 2번을 1번으로 보낸다든가 무효표를 1번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그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나와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 그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SNS 동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뭐 빳빳한 다발막 개표 장소에서 띄워서 집어넣는 장면, 또 민경호 의원 2번 표가 1번으로 가는 장면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1차, 2차 그 조작이었어요. 프로그래밍이 1차 조작, 2차 조작,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한 조작. 그런데 3차 조작이 또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인천 연수구을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이상한 투표지 많이 나왔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공학도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어째서 전자개표기 통과했던 투표지가 재검표에서는 전자개표기를 못 통과하는가?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공학자들이 어떤 기계든 사진기 등등 이런 기계를 설계할 때는 설계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 조건, 엄밀한 설계 조건에 의거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개표기는 제1의 설계 조건은 뭐겠습니까? 투표지가 한꺼번에 2장씩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개표가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제1의 엄밀한 조건이 투표지는 1장씩만 통과해야 한다. 이 조건 속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전자개표기는. 그리고 기계니까 허용 오차 범위를 줍니다. 그런데 재검 인천 연수을 또 울산 양산을 여기 재검하는데 통과 못했어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투표지가 규격 투표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전자개표기에 1장만 통과하는 통과시켜야 하는 그 설계 조건은 두께입니다. 두께. 이거는 제가 1970년대 초에 유학 나갔고 그 학위할 때 전산 프로그래밍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하게 안 돼 있었어요. 초창기라. 펀칭을 해서 펀치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 장씩 펀칭을 해서 구멍을 뚫어갖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역시 1장씩만 통과해야 돼요. 1장씩만. 그것뿐이겠습니까? 90년대 제가 교무처장 할 때 입학시험을 다루면서 여러분들 90년대 학번은 대학 입학시험 칠 때 이 OMR 그 카드 이 수성펜으로 답안지를 사인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통과시키면서 스펙트럼 센서가 어디에 답을 칠했는지를 센싱하는 해서 자기가 채점하는 그런 시스템이 90년대 초에 도입됐는데 그 당시에도 답안지는 1장만 통과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제가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전자 그 개표기 이거. 자,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완벽한 부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전자개표기가 규격
그걸 벗어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나마나 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천 연수구 을, 양산 을 여기에 공통점을 그 부정의 공통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인쇄된 투표지의 두께 이것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인쇄 전문가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국내 규격은 100g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했더니 얼마요? 170g인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당연히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통점은 인천 연수구 을에서 나온 특징은 배춘일 투표지하고 일장기 투표지일 거예요. 한두 장 나왔다면 말을 안 해. 1000장 이상 막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1000장이 일장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양산 을의 특징은 그 기표한 도장의 형태,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격 투표지가 아니다라는 것. 그럼 규격 투표지 아닌 게 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왔는가? 인천 연수구 을이나 양산 을 여기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차 조작을 지나서 소송이 없었다면은 1, 2차 소송 그 자체로 끝났을 겁니다. 그게 잘 맞았든 틀렸든 관심 갖는 국민들이 없을 테니까 그대로 묻혀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126군데 소송이 걸렸거든요. 소송에서 검증해야죠. 그렇다면은 정밀하게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나는 통째로 바꿨다라는 거를 갖다 자꾸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자 컴퓨터로 뭘 계산하든 아니면 선거에 관련돼서 투표지를 전자개표로 통과시키든 그 순간순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가 기록되게 돼 있어요. 라인별로 다 모조리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표하는 날 어느 투표 장소에서 온 그 함을 열어서 100묶음을 갖다가 100개를 갖다가 통과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100묶음 안에는 1번만 연속적으로 100묶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전체 후보자 전체가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정하게 어떤 2번, 예를 들어서 2번이 어느 몇 분에 통과했다. 그 다음번에 5분 뒤에 정확하게 5분 뒤에 또 통과한다. 이런 보장 없는 거 아닙니까? 랜덤한 거지요. 랜덤. 임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자 개표기 이게 통과할 때 시간이에요. 바로 임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랜덤한 거예요. 이 시간을 소송 대비 바꾸려고 뭐 사람, 인원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은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일일이 골라서 누가 언제 투표했는지 그걸 골라서 시간을 맞춰 놓습니까? 이게 디지털의 특성이거든요. 조재현! 조재현 된다. 조재현 깜빵 가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 대비 오늘 여기 이 제공할 거 소송 대비 뭔가 맞춰야 되는데 일일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통째 바꿔버렸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통째 바꾸다가 보니까 바꾼 이 투표용지는 전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시간적인 뭐 어떤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2장 붙은 놈도 나오고 양산을에서는 찢다 말은 2장이 한 장처럼 찢다 말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전자개표기를 한 장씩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통째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통과이에요. 이것이 3차 조작입니다. 작년에 제가 2차 조작까지만 4.15 총선에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VON 뉴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천 연수구를 양산을 이 개표 현황을 보면서 이거 3차 조작을 추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통과리 이것이 3차 조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있겠는가? 왜 오셨습니까? 왜? 이것은 2차에 걸쳐서 대법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고 또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다 들어주고 사진 촬영도 하게 하고 사진 촬영이야 공소 처벌받고 181조에 보장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관인은 얼마든지 그 법에 의거 촬영할 수 있어요. 대법관 지가 뭔데? 야 조재현, 너 뭐하는 놈이야 도대체? 조재현 뭐하는 놈이냐? 네가 헌법 위야? 조재현 헌법을 집행하는 놈이지? 참 나쁜 놈 같으니 말이야. 어? 왜 사진 촬영을 막어? 왜 막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있는 이유는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재현 깜빡하다! 오늘은 기필코 우리 변호인단이 사진 촬영 등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어떤 분기점에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어떤 분기점에 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대법관이 법을 어기면은 우리가 범죄 저질렀다고 뭘 갖고 저 우리를 벌하겠습니까? 대법관! 시끄러워. 거기 지방방송 꺼. 지방방송 끄라니까. 오는 9월 5일까지 서울시 전역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는 말이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이 저딴 식으로 저 법을 중앙선거에 어기고 기표를 들고 있거나 대법관이 할 일이 뭡니까? 여기 와서 사실은 이 표가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따라서 비합적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걸 규명하는 게 임무지. 어떻게 이거 유효표다? 이거 아니다. 이걸 가리는 게 어떻게 대법관의 임무입니까? 처음부터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자, 제가 대법관 조재현 한번 대답해봐. 당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몽둥이를 들고 나온다고 외치면은 나 제지할 거야. 양천선 및 기동대 차림판이 여러분들의 법적 행위를 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 정신에 입각해서 양심을 되찾기를 바래. 조재현, 당신은 법관 중에서도 추앙을 받아야 할 대법관이야. 법 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야. 오늘 대법관 조재현, 당신의 법 정신 회복하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9월 5일까지 서울시 전역에서의 집회 시위